네, 여러분들과 함께 요새 계속 스페이스X 팔로잉 하고 있죠. 네, 많이 올라갔어요. 스페이스X 우선 기술적 관점으로 볼게요. 네,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 뿅 올라와 있는 상태. 근데 올라왔다가 오늘도 좀 올라갔다가 225달러까지 찍었죠. 지금 여기 대략 표시해 볼까요? 상승률. 오, 50% 정도 날렸네요. 50% 정도 날리고 나서 지금 윗꼬리 주면서 조정을 주고 있죠. 근데 거래 대금도 장난 아니에요. 위에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 봐보세요. 상장을 했는데 전체 시가총액에서 1등이 엔비디아, 2등 알파벳, 3등 애플, 4등 마이크로소프트, 5등 아까 6등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순위가 바뀌었어 아마존하고. 근데 5등까지 상장한 종목이 상장한 지 3일, 2, 3일밖에 안 된 종목이 5등까지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 시장에 돈이 여기에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이걸 왜 보겠어요? 엔비디아 이걸 왜 보겠어? 시장에 돈이 여기로 쏠리고 있다니까 보는 거지. 그러면 이 종목에 의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는 얘기예요. 네, 여하튼 간에 그렇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일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일분봉으로 봐야 되나? 15분 봉. 저 짧게 볼까요? 좀 간단하게 봅시다. 추세만 그거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추세는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올라가고 추세선만. 이거 왜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네,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냐? 분봉에서는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급하게 올라가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추세가 지금 안 무너졌죠.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게 다 갭상승해서 올라가더라고요. 분봉의 갭상승, 그치? 아예 오늘은 아예 유성형 캔들 나오고, 그래서 오늘날 추세가 이렇게 뿅 올라가고, 그래서 뿅, 그다음에 여기도 뿅 올라갔죠. 근데 얘도 지금 안 빠지죠. 그래도 뭐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까지 다시 눌릴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195달러? 195달러까지 조정 받을 수 있어. 근데 195달러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쪽 추세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추세가 무너지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래도 50% 올라갔으니까 이거 기본 파동이죠? 네, 50%가 기본 파동이니까 기본 파동 때리고 나서 지금 올린 다음에 매도세에 의해서 좀 빠지는 거니까 약간은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을 주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뭐 이거 하루하루 캔들 보면서 단타 매매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이 살아서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살아서 올라가다가 아예 여기 어, 이 시가보다 이 첫 번째 캔들의 그 시가보다 그 아래로 빠질 것인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완전 작살 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하방으로 빠지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그냥 조정 주는 거잖아요. 조정 주면 이제 어차피 빠지면 이런데 자리가 다 저거거든요. 저항대거든요. 그러면 저항대가 아니라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럼 빠지면 다시 여기서 다시 플래그 준 다음에 다시 물량 모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추세가 이렇게 옆으로 밀릴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조정 줘봤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시가총액이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5위, 지금 현재 5위잖아요. 5위. 그렇죠. 스펙스 상장한 며칠 만에 5위. 그럼 결국은 이제 아마존 5, 6위 범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이 종목에 의한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자금의 영향력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수많은 종목들 분석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주게 되면은 그 이게 지금 유동성 물량인가요? 잠깐만 이거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스페이스 X의 유동 물량이 좀 약 적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동성 물량이. 그래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성 물량이 적고 매수하려고 하는 수급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좀 빨리 급등했다는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약간 유동성 물량에 살짝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더라?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딨냐? 하여튼 여기 있다. 네, 그린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린슈 모시기 하는데 그래서 그 물량이 살짝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통 물량이 약간 증가하게 되면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닌데요. 약간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오늘부터 아마 그게 좀 풀리긴 할 거예요. 그러면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줄어다 적었다가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정받을 수가 있긴 하겠지. 예, 여하튼간에 그래서 근데 그거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정받았다가도 다시 한번 지지한 다음에 다시 플래그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페이스 X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 준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인데 조정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게 추세가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여기 기본 추세 올라갔다가 단기 추세로 해가지고 조정받는 거고 플래그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물량 모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엘리어트 파동 있잖아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그치? 그럼 여기가 1파. 그럼 뭐 지금은 이제 1파로 올라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정 주면 여기가 2파죠. 그 여기서 조정 줄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물량 모으면 3파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면 3파 되겠죠. 그럼 정구가 다시 또 돌파겠죠. 그럼 다시 빠지게 되면 4파겠죠. 다시 올라갔다 조정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기본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조정파 주었다가 플래그 줬다가 다시 여기서 2파 주었다가 다시 3파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러면 지금은 약간 이제 조정파로 여기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조정파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추세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조정파는 좀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래도 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 보아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혹여나 이제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 전저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조정받았다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죠. 보통.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그 보호 예수 그런 것도 있고 뭐 나중에 기간계 물량도 있고 그런 거 이제 나중에 풀리잖아요. 지금 당장 풀리지 않고 보통 한 6개월인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풀리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아있어 그다음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될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제 또뭐 물량은 또 갑자기 또 풀리는 물량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 종목은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요 50% 정도만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50%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어디 했죠? 5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될까? 여기서 만약에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면 시가총액 1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정구가 돌파하고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를 뚫으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것도 궁금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요 50% 정도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위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면 그래서 상승 추세가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미래 가치로 선발인 거 있고. 근데 지금 자리도 되게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가 그 매출은 있는데 그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이 마이너스거든요. 이 회사가 그 순이익이 많았을 거예요. 이기 때문에 매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긴 하지만 어디냐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딨지? 그런 걸 좀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좀 고평가된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그래도 추세는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으니까 조정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 주는 자리니까 당분간은 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스페이스X는 올라가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매도세 나오면서 빠지긴 하는데,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17.22%까지 올라갔다가 8점 몇 프로로 빠지긴 하지만, 이 보시다시피 그래도 양보긴 하잖아. 근데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되죠? 엔비디아, 샌디스크,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인텔, AMD, 델 테크놀리스, TSMC, 기술주 오늘 다 빠져버리죠. 근데 봐보세요. 여기 지금 메인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만 올라가지. 이게 그 스페이스X 두 배 네버리지 이거 있거든요. ETF. 얘가 지금 17%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갈 돈이 이쪽 AI 반도체 성장 쪽으로 갈 돈이 스페이스X로도 좀 분리가 됐다, 배분됐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유동성 자금이 좀 다른 종목으로도 퍼지고 있다라고 봐야죠. 하여튼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과 당분간 좀 보려고요. 스페이스X로 어디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서. 한번 계속 추적해 볼게요. 근데 추적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이제 그만두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왜? 아니 봐보세요. 다른 데서 다 빠지는데 그래도 얘는 올라가잖아. 아 물론 이제 지금 윗꼬리 좀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게 올라가잖아. 근데 이런 거 좀 팔로잉 하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뭔가 얻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스페이스X는 여기까지 볼까요?